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프로크리에이트 앱 기본 사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페인팅 수업 강사 이영은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니까 걱정 말고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딱 필요한 기초 기능을 마스터해 볼게요. 시작할게요. 먼저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열어볼게요. 프로크리에이트 앱에 들어왔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종이가 생성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눌러볼게요. 자, 그럼 새로운 캔버스라고 창이 뜨는데 여기서는 캔버스의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어요. 이건 기존에 나와 있는 사이즈들이고 본인이 직접 사이즈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인스타 같은 데 올릴 수 있는 정방형 그림 캔버스로 3000에 DPI는 좀 낮춰서 할게요. DPI는 150으로 해서 정할게요. 자, 여기 보면 색상 프로필 캔버스 속성이 있는데 살펴볼게요. 색상 프로필은 CMYK랑 RGB 모드 두 가지가 있어요. RGB는 모니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색상이고요. CMYK는 인쇄용 색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업을 할 때 인쇄를 하거나 출력을 할 계획이 있다면 CMYK로 작업하는 게 더 좋고, 그냥 모니터 웹상으로 볼 거라면은 핸드폰이나 그런 화면으로 볼 거면 RGB 모드로 작업하는 게 더 좋아요. 저희는 일단 RGB 모드를 선택할게요. 밑에 이거는 고를 필요 지금 없고요. 자, 그러면은 크기랑 색상을 정했어요. 창작을 하면은 페이지가 열리거든요. 누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정한 페이지가 열렸어요. 자,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럼 기본적인 프로크리에이트 앱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볼게요. 오른쪽 여기에 있는 붓 표시 이게 브러쉬 버튼이고요. 이건 혼합 모드 버튼이에요. 이것은 지우개 버튼이고요. 브러쉬 버튼은 말 그대로 브러쉬 버튼을 누르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붓인 거죠. 지우개 버튼을 누르면 반대로 지울 수 있는 버튼이에요. 자, 그러면 혼합 모드 버튼은 뭘까요? 그림이 이렇게 색깔이 그려져 있을 때 배경색이나 다른 색들과 섞어주는 모드가 혼합 모드예요. 이 세 가지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세 개의 버튼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브러쉬 모드가 있을 때 이 옆에 슬라이드 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 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 슬라이드 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위쪽의 슬라이드 바는 브러쉬의 크기를 결정하는 슬라이드 바예요. 자, 이 슬라이드를 움직이면은 브러쉬 크기가 달라져요. 브러쉬 크기가 이런데 슬라이드를 올리면 브러쉬 크기가 더 커지고 작아져요. 아래쪽의 슬라이드 바는 브러쉬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슬라이드 바예요. 브러쉬 슬라이드 바의 투명도가 100%일 때 색깔이 이렇습니다. (50%로) 낮춰볼게요. 겹치는 부분에 100% 색깔이 겹쳐지죠. 자, 투명도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걸 표현할 수도 있고요. 100%로 놓고서 라인 같은 걸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잘 설명을 알아들으셨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은 브러쉬를 하나 선택해서 선을 기본적으로 긋는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러쉬 서해에서 저는 브러쉬 펜을 선택할게요.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브러쉬로 선을 그으면 선이 그어지죠. 굉장히 유용한 팁인데요. 선을 긋고서 누른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선이 직선으로 변경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선을 긋고
누른 상태에서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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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팁인데요. 이게 직선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곡선에도 적용이 돼요. 보여드릴게요. 선을 그었는데 기다리면 곡선이 생성이 돼요. 찌글찌글한 곡선, 유려한 곡선으로 바뀌죠. 이게 곡선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도형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걸 그릴게요. 기다려요. 네모가 되죠. 직선 네모로 바꿀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찌글찌글한 타원을 그렸습니다. 기다리면 유려한 타원이 돼요. 이거에 더 추가되는 기능을 설명해 드릴게요.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기다리면 타원이 되죠. 여기서 한번 누르면 정원으로 바뀌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찌글찌글한 원을 그렸지만은 기다리면 타원 생성이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정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이 상태에서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있을 때 기다려서 타원이 생성이 됐을 때 모양 편집이라고 위에 떠요. 이 모양 편집 버튼을 누르면 점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 점을 가지고서 원이나 타원 형태에서 형태를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나중에 꼭 손에 익히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손이 떨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내가 손이 떨려서 원을 그렸는데 완벽한 원이 그려지지 않는다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얼굴을 그리는데 마음에 안 들게 이런 원이었었는데 누르고 기다리면은 보다 더 정확한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원을 그릴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 정원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정원을 만들고 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선을 긋고서 지우개 모드로 들어가서 지우개를 지우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직선과 곡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곡선에서 정원을 그리고 이렇게 원이 그려진 상태에서 안에를 채색을 해야 돼요. 이 채색을 할 때 이 많은 칸을 붓으로 채우려면 힘이 드시잖아요. 그걸 해소하기 위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면이로 생성이 된 상태에서 이 색깔 팔레트를 데리고 오면 색을 채울 수가 있어요. 색이 채워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원이 뚫려 있으면은 색이 빠져나가요. 정확하게 문이 닫혀 있는 거를 확인하시고 색을 채워야 돼요. 색을 채워도 브러쉬의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면이 색깔이 안 채워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확대하셔가지고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이 브러쉬는 촘촘한 브러쉬지만 예를 들어서 연필 브러쉬에서 색칠해 볼게요. 연필 브러쉬에서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브러쉬 같은 경우는 색깔을 넣으면은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브러쉬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촘촘하지 않은 브러쉬로 그림을 그렸을 때 색깔이 빠져나가거나 채색이 완벽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돼요. HB 연필 같은 걸로 그림을 그릴게요. 원을 하나 그릴게요. 원을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바켓으로 팔레트 색깔을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끌어와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보시면
촘촘하지 않은 브러쉬여가지고 면이 성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색깔을 채워주시거나 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이 뚫려 있으면 색이 빠져나가서 전체 캔버스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색 채우기를 쓰실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닫혀 있는지, 면이 온전하게 다 닫힌 형태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색깔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선을 그어서 면을 만드는 다음에 색을 채우는 것까지 배워봤어요. 팔레트를 끌어와서 색깔을 채우는 것까지 배웠는데, 이 색깔을 파란색만 쓸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색깔을 쓸 건데 색깔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 부분이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에 묻어있는 색깔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팔레트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팔레트가 떠요. 팔레트는 디스크, 클래식, 하모닉 뭐 이런 식의 메뉴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디스크를 누를게요. 이게 디스크가 기본이에요. 디스크를 놓고 쓰시면은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기본적인 색상 부분이고요. 색상은 뭐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빨간색에 가고 이 안에서 채도와 명도를 바꿀 수 있어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블랙이 들어가고 화이트 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면 채도가 높은 새빨간색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사용해서 원하는 색깔을 찾을 수 있어요. 핑크색으로 가볼게요. 레드에서 화이트 조금 들어가 있는 핑크색으로 가면 지금 색깔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살짝 핑크색 색깔이 나올 거예요. 볼게요. 보이시나요? 브러쉬를 바꿔볼게요. 자, 팔레트에서 디스크판 밑에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방금 전에 자기가 썼던 색깔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저희 이 파란색 썼죠? 파란색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색깔 바꿔볼게요. 노란색으로 가서 노란색을 사용했어요. 노란색 전에 핑크색 썼는데 팔레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내역에 있죠. 방금 전에 썼던 색깔을 다시 찾아가서 쓰고 싶을 때 내역에 들어가서 누르시면은 다시 그 색깔을 쓸 수 있으니까 편해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밑에 다른 것들은 어떤 건지 볼게요. 하모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색깔에 비슷한 색깔들을 보색을 찾아주는 기능이에요. 자, 볼게요. 하늘색을 선택했어요. 하늘색의 보색인 빨간색이 저절로 지정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늘색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에 보색을 사용하고 싶을 때 하모니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는 빨간색을 쓰시면 정확하게 보색 색깔을 지정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고요. 뭐 방금 전에 사용했던 색깔의 내역을 사용해서 그 전에 색깔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그게 귀찮을 경우에는 팔레트 도화지 안에 있는 색깔 중에 이 색깔을 쓰고 싶다고 쳐요. 근데 지금 내역을 찾기도 귀찮고 그럴 때는 손가락으로 그 색깔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피커가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누른 밑에 캔버스 안에 컬러가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누르고 있으면 색깔이 여기가 바뀌어요. 보여드릴게요. 다시 핑크색을 누르고 피커 색깔이 바뀐 다음에 떼면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다 간편하게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피커 기능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서 간단하게 곰돌이를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곰돌이를 그리는데 곰돌이 색깔은 황토색으로 해서 그릴게요. 선을 브러쉬를 선택해서 브러쉬 모노라인으로 할게요.
브러쉬를 선택해서 선을 그을게요. 곰돌이니까 보통 형태가 동그라미들을 많이 이용하는 곰돌이를 그릴게요. 그리고서 기다리면 타원이 되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정원이 됩니다. 정원을 눌러서 곰돌이 얼굴을 만들게요. 곰돌이 눈, 코, 입을 칠할게요. 자, 곰돌이 얼굴에 라인을 채워주시고 귀가 있어야 되겠죠. 귀를 넣고 기다리면 타원이 생성이 되고 기다리면 타원이 생성이 되고 색깔을 칠할게요. 색을 채워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곰돌이 눈을 그려야 되니까 색깔을 바꿔볼게요. 곰돌이 눈은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색깔을 바꾸고 다시 브러쉬로 가서 그려볼게요. 자, 동그라미를 그려서 정원으로 바꿀게요. 블랙으로 눈을 그릴게요. 코, 곰돌이, 자, 색깔에서 곰돌이 귀는 핑크색으로 칠해볼게요. 전에 썼던 내역에서 핑크색을 골라서 곰돌이 귀를 그리겠습니다. 곰돌이 귀가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곰돌이 원의 얼굴을 그렸어요. 근데 이 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앞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한 단계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단계까지 뒤로 돌리거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 버튼들이 언두와 리두 버튼인데 이걸 손가락 제스처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두 손가락으로 치면은 뒤로 돌아가고 세 손가락으로 치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요.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다가 버튼을 이용해서 뒤로 가거나 앞으로 돌아오거나 이런 거를 굳이 클릭하지 않고서 제스처로 사용해서 하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손가락을 이용한 제스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손가락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찝은 상태에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반대로 또 역시 두 손가락으로 집은 상태에서 화면을 틸트하는 기능이 있어요. 틸트는 회전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회전을 해서 하는 게 좋은 이유는 그림을 그리는데 항상 손을 한 방향으로 쓰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틸트를 사용해서 좀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입을 그린다든지 되게 자유롭게 캔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틸트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저는 많이 쓰는 편인데 여러분도 손에 익혀서 사용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틸트 기능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스처 중에 하나가 그림을 막 그렸는데 이 도화지를 전체를 다 지우고 싶은 상태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기능인데 손가락 3개를 붙이시고 하나, 둘, 셋, 3번 문지르시면 캔버스 전체가 지워지는 기능이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뒤로 돌아가는 버튼은 두 손가락으로 탭하는 거였죠. 탭해서 두 손가락으로 그림이 생겼어요. 세 손가락으로 대고 하나, 둘, 셋 문지르시면 전체를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틸트와 회전, 손가락 제스처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1교시 후반부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해 가지고 과정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영상 설명해 드릴게요. 브러쉬 모드 처음에
브러쉬 모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브러쉬 모드에서 서해에서 모노라인을 하나 선택할게요. 자, 브러쉬 두께를,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색깔은 브라운 계열로 바꾸고 색깔이 나오는 걸 볼게요. 자, 브러쉬 색깔, 이건 지우개 모드고요. 지우개 모드에서 지울 수 있어요. 다시 색깔을 칠하고 혼합 모드에서는 색을 섞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우개 브러쉬 모드 지우고 브러쉬의 투명도를 바꿀 수 있어요. 브러쉬의 크기를 변형할 수 있어요. 브러쉬에 선을 그어서 기다리면 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곡선을 기다리면 바꿀 수 있어요. 사각형을 기다리면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곡선을 타원을 그릴 수 있어요. 타원을 기다리면 타원이 되고 한번 누르면 정원이 되는 걸 바꿀 수 있어요. 색을 채우는 거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면이 닫힌 걸 확인한 후에 색을 부으면 돼요. 정원을 그린 다음에 색을 부으면 돼요. 면을 채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뒤로 가려면 언두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앞으로 오려면 리두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손가락 제스처로 이걸 사용하고 싶을 때는 두 손가락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뒤로 가고 세 손가락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앞으로 와요. 캔버스 전체를 지우고 싶을 때는 세 손가락을 대시고 하나, 둘, 세 번 문지르시면 돼요. 다시 문지를게요. 대시고 하나, 둘, 셋 문지르시면 캔버스 전체가 지워져요. 자, 여기까지 있는 사용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곰돌이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을 집은 상태에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손가락을 클릭한 상태에서 돌리시면 회전이 가능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있는 기능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럼 2교시에는 레이어와 이쪽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